오랜만에 동생이 자꾸 밑에서 시끄럽게 하고 카메라 치고 그래갖고 인사드리려고. 야, 인사해. 잘 지냈어? 그렇다네요. 내려가.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 사실 이런 주제 저 좋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꼽히지 못한 비운의 선수로서 이런 꼽힌 선수들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대리만족?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꿈꾸는 선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거든요. 일로 와. 카메라 치지 마. 일로 와.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야? 너 때문에 지금 정신없어 가지고. 이승진 선수 그리고 KT의 문상철 선수 요즘 뜨거운 선수들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 올 시즌에 대단하게 활약할 젊은 선수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고졸 선수들에겐 올 시즌이 최고의 기회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왜냐면 팬이 없고 1군 경기가 1군 경기 같지 않은 여러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기회. 지금 올해 성장한 선수들은 내년에도 아마 괜찮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1군을 적응했기 때문에. 예, 뭐 우리가 얘기하려고 했던 주제도 그런 부분이고, 그 이승진 선수가 SK에서 제가 상대를 해봤어요. 사실 2군에서 6년 가까이 이제 2군 생활을 했던 선수거든. 근데 이 SK에서도 원펀치였어요. 그러니까 2군에서 볼이 빠르고 포커볼이 좋고 그런 선수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뭐 항상 이제 1군에서도 기회를 조금씩은 받았지만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고, 하지만 가진 툴이 좋았지. 근데 이제 팀이 바뀌면서 두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필승조로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축하드리고, 보니까 뭐 씩씩하게 던지는 건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투구폼도 그렇고 똑같아요. 구위도 보면 단조로워요. 그러니까 단조롭다는 건 그냥 직구가 좋고 변화구도 이제 얘가 원래 그렇게 그런 스타일이었어. 근데 갑자기 잘하는 건 과연 뭐가 바뀌었을까? 저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지. KT의 문상철 선수는 사실 많은 변화가 있긴 했어요. 뭐 본인이 절박해서 김태균 선배님한테 찾아가서 가지고 뭐 타격폼 뭐 수정을 하고 뭐 노스텝으로 치면서 지금 갑자기 홈런 몰아치고 있는데, 상철이와 통화를 해봤지만 저는 사실 이게 영원했으면 좋겠어. 타격폼이 갑자기 바뀌어서 잘 치는 게 아니고, 원래 근데 툴이 진짜 어마어마한 선수예요. 이거는 함부로, 그러니까 감히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우타자 중에, 우타자뿐만 아니고 2군에서 홈런 36개를 친 선수는 이제까지 한 명도 없어요. 그 말은 이 선수는 한번 이거 뜨면 그냥 우리나라 최고의 타자가 될, 우리나라 최고의 홈런 타자가 될 선수란 말이지. 그동안 잘 안 됐는데 지금 드디어 조금 이제 좀 잘 풀리고 있단 말이지. 상철이 같은 경우에는 팀이 바뀌진 않았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감독님이 바뀌었지. 왜냐면 이 얘기 하고 싶은 건 아까 유중희 감독님 얘기하고 마찬가지야. 상철이가 잘 안 돼도 이강철 감독이 계속해서 문상철을 지목했어요. 지목하고 신뢰하고 잘 만들어서 오게끔 만들었고, 예. 그리고 이승진 선수도 마찬가지야. 김태형 감독이 계속해서 뭔가 기회를 주고, 또 인터뷰를 보면 칭찬이 일색이더라고. 이런 환경의 변화, 그 환경의 변화가 결국 선수를 좋은 툴을, 프로에 들어갈 정도면, 그리고 프로에 들어와서 2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정도의 선수면 1군에서도 경쟁력이 무조건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뭔가 안 되는 그 미묘한 차이, 그 환경의 차이지.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변화를 가져가는. 그래서 아마추어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팀에서 안 되겠다 싶으면 전학을 가는 선수들이 많단 말이지. 그러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이거는 사실 일반인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 회사를 옮기고 그러면서 본인의 그 가치를 인정받고 그러면서 잘 풀리고. 이거는 사람 사는 거에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 이승진 선수와
문상철 선수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 저는 그런 변화를 가져가서 안 돼. 그래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뭐 야구장 밖에서 이제 보는 사람들의 궁금증은 뭐 올 시즌 뭐 자주 나온 얘기이기도 하지만 뭐 이승진 선수, SK 이승진과 두산 이승진이 뭐 몇 년에 걸쳐서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문상철 선수도 뭐 전임 감독과 뭐 지금 현재 감독하고 계시는 분이 뭐 몇 년씩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요, 바로. 그리고 심지어 얘기가 많이 나왔던 뭐 홍건희, 홍상삼 선수의 이런 케이스들 보면 아니 진짜예요. 무슨 그 이적한 팀들이 혹은 그 전에 있던 팀들이 바보여서 그러면 새로 옮긴 팀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뭐 기술적인 뭔가를 갖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물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그 팀이 별로다라는 건 아니고 있을 수 있어요. 뭐 뭔가 달랐겠죠. 코치가 달라졌고. 그러니까 그 또한 환경의 변화란 말이지. 이 프로 정도 됐으면 환경은 다 좋잖아요. 근데 이 분위기, 이 집단에서 생긴 이제 만들어진 나의 이미지가 바뀌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사직서 내야 돼,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직서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 사직서를 내면 그냥 매장이야. 우리나라 야구는 사직서를 내는 순간 그냥 야구를 그만두겠다는 소린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묶여가지고 본인의 역량을 많이 못 펼치고. 근데 요즘은 트레이드가 정말 원활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트레이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엄청난 이슈인 거지. 트레이드가 잘 없었고. 왜냐면 아끼기 바빴어. 그러니까 2군에서 좋은 타자를 그냥 영원히 2군에서 묶여놓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 근데 요새는 그런 것들도 막 과감하게 하면서 서로 이제 기회를 얻고 그런 게 많이 보인단 말이죠. 그 선수들이 실제로 그 팀에서 주전으로 활약을 하면서 자기의 제2의 인생을 걷는 모습을 많이 본단 말이지. 그리고 트레이드가 활성화돼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우리 코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좋은 선수를 상대편에게 주지 않고 안 쓰려면 썩히겠다. 이런 생각을 과거에 정말 오래전에 뭐 갖고 계셨다면 그건 리그의 발전을 저해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많아요. 근데 진짜로 좋은 선수들 널렸어요, 2군에. 근데 이제 지쳐가지고 쩌든 선수도 많아요. 그냥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다. 지금 뭐 기억은 이게 2군 레전드라고 얘기하는 선수들. 예전에 김승관, 지금 김승관 코치님인지 감독님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대구 상원고에 있었는데 이승엽 선수에게 가려져서 2군, 삼성 2군에서만 1루수였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는. 홈런도 많이 치고. 근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다른 기회를 얻어서 다른 팀을 갔다면 혹시 몰라. 다른 역사를 써내려갔을지. 그리고 뭐 여러 선수들 많아요. 제 친한 선수들도 많고 한마디로 김동욱도 있잖아. 김동욱 2군 본주라는 별명을 가졌지만 결국엔 그저 그런 선수로 끝났단 말이지. 김승관 전 선수는 지금 상원고 감독이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감독님 되셨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옛날 완전 대선배님이신데 그런 선수들 많아요. 결국엔 그 1군의 주전 선수를 뛰어넘지 못해서 계속 썩히다가 근데 그 선수들도 좋은 건 누구나 알아. 그래서 팀에서 안 풀어주고. 근데 요새는 이제 그걸로 그런 선수들을 내주고 또 더 좋은 선수, 필요한 선수를 받고 이런 아주 자본주의에 맞는 이런 트레이드가 성사가 되면서 서로가 다 윈윈하는 일이 많잖아요. 더 많아져서 더 뭐라 해야 될까? 지치지 않게 뒤에서 준비 잘하고 있으면 나에게도 기회가 온다는 그런 게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죠. 그리고 트레이드라는 건 원래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 팀의 전력을 빼준다는 그 생각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면 트레이드는 성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 시즌 특히나 이제 트레이드가 많이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새로운 환경, 새로운 기회를 얻는 선수들이 많아진다는 것. 그리고 제가 항상 트레이드가 있을 때마다 누누이 얘기하는 건데 트레이드의 성패는 1, 2년 사이에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팀에서 트레이드를 했는데 이 선수가 선수 시절 내내 못하고 은퇴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 그 팀의 감독으로서 우승을 시킨다. 그럼 이 트레이드는 성공이냐 실패냐? 가늠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래 두고 지켜봐야 한다 이거죠. 가치 투자네요. 그렇죠. 아, 또 우리 또 호시님이 또 주식 얘기하니까 또 가치 투자를 뭐든지 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과거에 뭐 메이저리그 얘기인데 제가 잘 쓰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페드로 마르티네스 트레이드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욕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역대급 바보 트레이드. 근데 그 당시에 몬트리올 에스포스와 LA 다저스가 트레이드를 한 거거든요. 네. 다저스는 페드로 마르티네스를 내줬고요. 받아온 선수가 그 당시에 딜라이노 드실즈라고 내야수예요. 근데 지금 보면 바보 트레이드죠. 페드로라는 이름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 당시에 드실즈 선수는 거의 리그에서 탑급 리드오프였어요. 도루도 굉장히 많이 하고 굉장히 수비도 좋은 이런 선수였단 말이에요. 할만한 트레이드였어요, 그 당시에는. 하지만 이게 10년이 지나고 나서 야, 너네 바보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트레이드의 성패는 단순하게 1, 2년 내로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페드로가 저렇게 대투수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맞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트레이드 있었는데 옛날에 최동원과 그런 트레이드, 대단한 트레이드. 근데 우리나라 정서에는 아직 그때 당시에는 그때는 누가 윈이었나요? 그때는 모두가 윈이 아니었던 걸로. 모두가 루징. 네, 왜냐하면 선수협 관련한 이슈 때문에 맞아요. 서로 선수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양 팀에서 서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 생각에는 트레이드가 됐다고 하면 선수 자체로도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받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 팀이 날 버렸다. 그렇죠. 약간 이런.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왔어, 드디어 탈출이구나. 약간. 그렇죠. 네. 오히려 상위권 팀으로 가면 아싸 보너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어찌됐건 트레이드라는 것 자체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게 더 활성화되고 이러면 리그 아까 이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그도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이 정도까지 간단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멘트 한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니까 어색하다. 네, 이게 또 적응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어색하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이 녹화가 끝난 다음에 한번 영상을 테스트 해봐야 돼요. 날아갈 수도 있나? 재수 없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 대표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튼 오늘 우리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야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유튜브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우린 다음에 다른 주제를 들고 찾아갈게요. 안녕.